안녕하세요, 여러분. 올해 다보스 포럼이 일주일에 일정을 마치고 막을 내렸는데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훈훈한 분위기였다.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분위기가 시장에 어떤 신호를 보내는 건지, 무슨 뜻인지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보스 포럼이 지난주 초에 시작될 때는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기업 CEO들이 먼저 등장을 했는데 올해 경기 침체 그리고 수익 악화 걱정을 내놓으면서 분위기 약간 침울했습니다. 하지만 날짜가 지나고 회의가 이어질수록 대체적인 분위기가 큰 위기는 넘겼다는 쪽으로 좀 바뀌어갔습니다. 특히 중국 부총리 류허가 중국의 리오프닝을 선언하는 연설을 하면서 분위기가 상당히 올라갔죠. 류허는 리오프닝만 선언한 게 아니라 중국이 이제 세계 경제로 재통합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 연설이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죠. 그래서 그간의 탈글로벌화, 디글로벌라이제이션 얘기를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 연설과 함께 재글로벌화, 리글로벌라이제이션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으로서는 미국과 서방의 화해의 제스처를 보낸 겁니다. 특히 이 미국이 미중 대립 전선에 물귀신처럼 다른 서방 국가들을 다 끌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걸 좀 차단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류허는 코로나 봉쇄 때는 모습을 거의 안 나타냈어요. 코로나 봉쇄에 대해서 반대하는 인물이고 또 중국 당국의 기업 단속에 대해서도 반대를 했기 때문에 조용히 지내다가 이번 다보스 포럼에 목소리를 낸 겁니다. 자기 역할을 톡톡히 한 거죠. 자, 다보스의 분위기는 시장에 매우 중요한 지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반어적인 표현인데요. 다보스 분위기와 반대로 가면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보스 분위기가 아주 긍정적이면 시장 침체에 베팅을 해야 된다. 반대로 다보스 분위기가 침체되면 시장이 탄력을 받을 거다라는 데 베팅을 하라는 거죠. 자, 과연 올해도 그럴까요? 올해의 다보스 낙관주의는 예년과는 좀 달라요. 보통 다보스가 극단적인 낙관주의와 극단적인 비관주의, 이 양쪽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 상대적 낙관주의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올해가 생각했던 것처럼 재난으로 가지는 않을 거고 강도 낮은 경기 침체가 올 거다라는 데 대해서 약간 안도감을 느끼고 이 안도감이 낙관주의로 표현된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만약에 다보스가 낙관적인 분위기를 냈다면 시장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로 하면 맞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작년 9월부터 S&P 500이 10% 상승했습니다. 만약에 다보스가 확실히 낙관을 한다면 이 상승은 베어마켓 랠리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상승세 지속 안 될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작년 10월에 10년물 국채금리가 4.2%까지 올랐습니다. 현재는 3.4% 아래로 내려갔는데 만약 다보스가 확실한 낙관주의를 보였다면 우리는 금리 재상승에 베팅을 해야겠죠. 하지만 다보스를 이렇게 폄하하기에는 사실 작년 가을 시장의 세 가지 가장 큰 걱정거리가 많이 해소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보스 낙관주의를 완전히 근거 없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세 가지 걱정거리가 뭐였냐? 첫 번째는 인플레가 고공행진할 거다. 이제 우리는 인플레가 정점을 찍었다는 거 알고 지금 둔화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죠. 자, 두 번째는 유럽의 에너지 부족 사태입니다. 지금 유럽 에너지 넘쳐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중국의 코로나 봉쇄였는데 중국이 갑자기 12월에 코로나 봉쇄를 풀면서 이 걱정거리도 해소가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수가 상승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다 베어마켓 랠리였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전히 두 가지 불안이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 경제의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할 거라는 거고요.
그리고 둘째, 연준이 올해 하반기에 피봇할 거다, 통화 완화로 바꿀 거다라고 시장은 정말 열심히 믿고 있는데 이게 헛된 믿음일 수 있다라는 불안입니다. 에너지 가격 얘기부터 보면요. 중국 경제의 리오프닝은 글로벌 인플레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가장 중심적인 변수입니다. 엑스팩터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리오프닝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또 부정적인 측면이 같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은 리오프닝으로 공급망 문제가 완화될 거라는 겁니다. 공장 가동률이 올라가면 공급이 증가하겠죠. 공급이 증가하면 인플레는 둔화될 겁니다. 자, 부정적인 부분이 바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할 거라는 거죠. 공장을 많이 돌리면 에너지가 그만큼 더 많이 필요할 테니까요. 이 두 측면은 또 장기적으로 서로 상쇄가 됩니다. 균형점을 찾아가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인플레 요인으로 작용 안 할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당장은 중앙은행들이 중국 경제의 리오프닝이 글로벌 인플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할 겁니다. 예의주시할 거라는 거는 무슨 얘기일까요? 섣불리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두고 볼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게는 이 중국 경제 리오프닝이 당장은 좋은 뉴스는 아닙니다. 자, 작년에 중국은 연준한테 도움을 줬습니다. 봉쇄하느라고 에너지를 덜 썼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하락했고 인플레가 둔화가 됐죠. 그런데 올해는 방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중국 자체적으로 인플레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국 소비자가 작년에 집 밖을 안 나가면서 저축액이 작년 한 해에만 2.2조 달러가 모였습니다. 이게 지금 인플레를 유발시키고 있죠. 특히 식품 가격 오르고 있고 여행 관련 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는 100달러까지는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작년에 유가 고점이 130달러였습니다. 거기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현재 82달러보다는 상당히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연준이 과연 올해 피봇을 할까요? 사실 피봇할 강력한 이유가 부재합니다. 이게 시장한테는 불안한 거죠. 피봇을 하려면 두 가지 요건 중에 하나는 충족이 돼야 됩니다. 첫째, 목표 인플레인 2%로 둔화되는 게 분명히 나타날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인플레가 어찌됐든 간에 아주 심한 경기 침체가 오면은 피봇을 해야죠. 긴축은 더 이상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이유 중에 어느 것도 지금 없는 거예요. 앞으로도 당분간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시장은 작년부터 이 피봇에 대한 기대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차트가 작년 초부터 올해 초까지의 S&P 500 지수 움직임입니다. 자, 베어마켓으로 진입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베어마켓 랠리가 있었습니다. 이 랠리들이 다 피봇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작년 여름에는 이 베어마켓 랠리임에도 불구하고 2달 이상 지속이 됐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갔죠. 베어마켓 랠리가 2달 지속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처음이라고 해요. 그 정도로 피봇에 대한 기대가 끈질겼다는 겁니다. 이번 FOMC는 2월 1일에 금리에 대한 결정을 하는데요. 0.25%포인트 25bp 올릴 것이 유력합니다. 그렇게 되면 최종금리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서 또 인플레에 대해서 연준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시장은 또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실적 발표 시즌이긴 하지만 기술 기업들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합니다. 기술 기업들이 감원을 줄줄이 단행하는 것만 보더라도 선행 수익에 대한 전망이 좋지 않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기업의 자본 조달 비용이 올라갈 겁니다.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하면 보통 한 2년짜리, 3년짜리를 발행하는데 그래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그렇게 새로운 회사채 발행을 많이 안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야 처음으로 기업이 이 고금리를 피부로 느낄 겁니다. 부채에 대한 부담이 급등할 거고요. 그리고 현금 부족 사태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시장에 부정적인 신호를 보낼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시장의 상승 전환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는 것이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다보스의 분위기는 오랜만에 시장 현실을 반영한 걸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상승 시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확실한 하락 시장도 아닌 것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올 한 해는 혼란 속에서 조심해야 하는 그런 기간이 될 것 같다라고 보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스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